10년 전, 그녀가 내 이름으로 은행 대출을 신청하려던 그날, 내가 막아버린 순간부터 이 복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잔인했다. 2015년, 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이름은 김민준, 나이 42, 아내는 오래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딸 수연은 16살, 고등학교 1학년. 우리는 강남의 작은 원룸에서 살았다. 수입은 빠듯했지만 나는 항상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 밤 10시에 귀가하는 나날들. 수연의 학원비를 아끼기 위해 내 점심값을 줄였고 그녀의 교복을 사느라 내 구두를 수선하지 않았다. 수연은 내 자랑거리였다. 학교 성적은 늘 상위권, 피아노를 치는 손놀림은 천사 같았고 아빠, 사랑해 라는 말은 내 피로를 녹여주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회사에서 퇴근 후 은행에 들러 통장을 확인하러 갔다. 그런데 창구 직원이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김민준 고객님, 최근 대출 신청이 접수됐는데 본인 확인이 안 돼서 보류 중입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제가요. 그런 적 없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보여준 서류를 보자 내 피가 식었다. 대출 신청자 김민준. 금액 5천만 원 후 보증인 없음. 그리고 서명 옆에 붙은 사진은 나의 것이 아니었다. 대신 수연의 얼굴이 합성된 내 사진이 붙어 있었다. 집에 돌아오자 수연은 방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평소처럼 밝은 미소로 자빠 오늘도 늦었어? 라고 물었다. 나는 서류를 테이블에 던지며 물었다. 이게 뭐야, 수연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 아빠. 그녀는 울먹이며 변명했다. 친구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그냥 장난으로 한 거라고.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핸드백에서 나온 영수증들 명품 가방, 화장품, 클럽 입장권. 수연은 몰래 파티를 즐기며 친구들 사이에서 부잣집 딸로 통하고 있었다. 내 이름으로 돈을 끌어당기려 한 거였다. 나는 화를 참지 못했다. 내가 나를 배신한 거야. 어떻게 그런 짓을. 수연은 무릎 꿇고 울었다. 미안해, 아빠. 다시는 안 할게. 나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딸의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았다. 대신 은행에 연락해 대출을 취소시켰다. 그리고 수연의 핸드폰을 빼앗아 모든 소셜미디어를 삭제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그날부터 우리 집은 지옥이 됐다. 수연은 나를 원망의 눈으로 쳐다봤고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증오를 느꼈다. 시간이 흘렀다. 수연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갔다. 서울대 경영학과. 그녀는 더 이상 내게 기대지 않았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장학금을 받았고 아빠 덕분에 강해졌어 라고 말하며 웃었다.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더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2018년 수연이 졸업할 무렵 그녀는 결혼을 발표했다. 상대는 재벌 3세 이준호. 그의 집안은 건설회사로 유명했다. 결혼식은 화려했다. 나는 검은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다. 수연의 웨딩드레스는 눈부셨고 그녀는 나에게 속삭였다. 아빠, 이제 걱정 마. 행복할게. 하지만 행복은 내게 오지 않았다. 결혼 후 수연은 연락을 끊었다. 생일도, 명절도. 나는 혼자 원룸에서 술을 마시며 TV를 봤다. 아내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 여보, 우리 딸이 날 버렸어. 그러던 2020년 코로나가 세상을 덮쳤다. 회사가 파산 위기에 몰렸고 나는 실직했다. 실업급여로 버티며 구직 활동을 했지만 47의 나이에는 문이 열리지 않았다. 그때 우연히 수연의 소식을 들었다. SNS를 다시 뒤지다 보니 그녀의 인스타그램. 화려한 여행 사진, 명품 쇼핑,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된 옛 대출 서류 스크린샷. 아빠가 날 망쳤어.
그때 돈만 빌렸으면 지금쯤 댓글 아래 친구들의 위로 수연아, 내 아빠 미쳤어. 버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깨졌다. 대신에 칼날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수연은 나를 증오했다. 내가 그녀의 꿈을 막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꿈이란 내 인생을 팔아넘기는 거였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그녀의 삶을 파헤쳤다. 이준호의 회사, 수연의 일상, 그들의 재정. 그리고 알게 됐다. 수연은 결혼 후에도 빚을 졌다. 남편 몰래 카드 대출, 주식 투자 실패. 그녀의 은행 잔고는 마이너스였다. 이게 내 복수냐? 나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내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밤새워 계획을 세웠다. 먼저 돈을 모아야 했다. 1만 5천 달러 약 2천만 원. 왜 그 액수? 수연이 10년 전 시도한 대출액의 100 그리고 그녀의 현재 빚 총액. 나는 택배기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하루 12시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녁에는 부업으로 배달. 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보며 웃었다. 수연아, 아빠가 내 빚을 갚아줄게. 하지만 내 인생으로. 2025년 겨울, 지금. 나는 1만 5천 달러를 모았다. 은행에 예치된 그 돈은 단순한 현금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의 씨앗. 서울의 눈보라가 몰아치는 이 밤, 나는 수연의 아파트로 향한다. 그녀의 목을 조르던 그 환상은 현실이 된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복수는 서두르면 안 돼. 나는 문을 두드린다. 수연아, 아빠야. 수연의 아파트는 강남의 고급 빌라였다. 초인종을 누르자 인터폰 화면에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여전히 아름다웠다. 26살, 결혼 5년 차, 하지만 눈가에 피로가 쌓여 있었다. 아빠. 갑자기 웬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경계가 섞여 있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오랜만이네. 이야기 좀 할까? 문이 열리고 나는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은 화려했다. 명품 소파, 벽걸이 TV, 그리고 테이블 위에 와인병, 하지만 공기 중에 긴장감이 맴돌았다. 아빠, 앉아. 커피 타줄게. 수연은 부엌으로 사라졌다. 나는 주위를 둘러봤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그녀와 이준호의 신혼여행, 그리고 우리 셋의 옛 사진. 아내가 살아있을 때의 내 가슴이 저렸다. 수연이 커피를 들고 돌아왔다. 요즘 어때? 건강은? 형식적인 인사. 나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내 인생은? 행복해.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다. 물론이지. 준호 오빠랑 잘 지내? 우리는 1시간 동안 잡담을 나눴다. 그녀의 직장 이야기, 패션 회사 마케터. 남편의 승진. 하지만 나는 그녀의 눈을 봤다. 거짓말의 그림자. 수연아, 솔직히 말해봐. 돈이 필요한가?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다. 그녀의 은행 앱 스크린샷. 해킹은 아니었다. 공공기록과 그녀의 SNS에서 유추한 데이터. 마이너스 잔고, 연체 카드. 아빠가 알아. 내가 빚에 쫓기고 있다는 거? 수연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어떻게 알았어? 준호 오빠한테는 비밀이야. 회사에서 투자 실수로 그녀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3천만 원의 빚, 남편의 가족이 알면 이혼 위기. 아빠, 도와줄 수 있어? 제발.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돈은 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그녀의 눈이 밝아졌다. 뭐든 할게. 나는 속으로 웃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하길 기다렸어. 그 조건은 간단했다. 내가 10년 전 나한테 한 짓처럼 이번엔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아빠가 도와줄게.
서류 작성부터 수연은 망설였다. 그건 불법이잖아. 불법. 내가 처음 한 짓이야. 이번엔 아빠가 내 편이 돼줄게. 그녀는 결국 동의했다. 우리는 다음 날 은행으로 갔다. 내가 그녀의 이름을 빌려 2천만 원 대출을 신청했다. 서명은 그녀의 것이었고 보증인은 나. 이제 내 빚은 사라질 거야. 은행 직원은 의심하지 않았다. 디지털 시대, 서류는 쉽게 위장됐다. 대출이 승인된 후 수연은 안도했다. 아빠, 고마워. 사랑해. 하지만 나는 돈을 주지 않았다. 대신 준호에게 솔직히 말해. 내 과거를. 그녀는 충격받았다. 왜? 그럼 다 망해. 그게 내가 나한테 한 짓이야. 배신의 대가를 치러. 그날 밤 수연은 나를 쫓아냈다. 아빠는 악마야. 나가. 문이 쾅 닫혔다. 나는 복도에서 웃었다. 첫 번째 칼날이 박혔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통장을 확인했다. 모은 1만 5천 달러 중 일부를 썼다. 나머지는 더 큰 계획을 위해. 수연의 인생을 파괴하려면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나는 사설 탐정에게 연락했다. 비용은 비쌌지만 가치 있었다. 이준호의 회사 재정 보고서, 수연의 일상 루틴, 모든 걸 조사해 탐정은 한 주 만에 결과를 보냈다. 이준호의 회사는 부동산 버블로 위기. 수연은 몰래 마약 파티에 빠져 있었다. 좋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며칠 후 익명의 제보로 이준호의 회사에 수연의 빚기록이 유출됐다. 주식 가격이 폭락했다. 준호는 수연을 의심했다. 너 또 그 짓 했어. 부부싸움은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다. 수연은 나에게 전화했다. 아빠, 이게 내 짓이야? 왜?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내가 시작한 거지? 10년 전, 내 이름으로. 수연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직장에서 해고, 친구들은 등을 돌렸다. 그녀는 다시 내게 왔다. 아빠, 제발. 돈 좀. 이번엔 나는 일부를 줬다. 500만 원. 하지만 더 원하면 내 과거를 공개할게. 내가 나를 배신한 그 서류를. 그녀는 절망했다. 아빠는 미쳤어. 맞다. 나는 미쳤다. 사랑이 증오로 변한 지 오래였다. 겨울이 깊어지며 내 복수는 속도를 냈다. 나는 수연의 옛 친구를 만났다. 그녀가 파티에서 찍은 사진들. 마약, 불륜 의심. 그걸 준호에게 보냈다. 이혼은 확정됐다. 수연은 빈털터리가 됐다. 이제 내 차례야. 아빠의 빚을 갚아. 이혼 후 수연은 강남을 떠났다. 그녀는 변호사 사무실 근처의 모텔로 숨어들었다. 나는 그곳을 알았다. 탐정의 보고서 덕분. 모텔방 앞에서 기다리며 담배를 피웠다. 문이 열리고 수연이 나왔다. 얼굴은 초췌했다. 아빠. 또 그녀는 포기한 눈빛이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물었다. 준호가 재산을 다 가져갔어? 네, 나만 1억 원의 공동빚이 남았어.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처음으로. 수연아, 아빠가 미안해. 그 말에 그녀는 더 세게 울었다. 아빠가 왜 나한테 이런 짓을. 나는 속삭였다. 내가 먼저 배신했어. 기억나. 그 대출 서류.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실수였어. 아빠가 너무 과하게 막아서. 내 인생이 엉망이 됐어. 그 말에 내 피가 끓었다. 엉망. 내 인생이. 아빠는 아내를 잃고 직장을 잃고 너까지 잃었어. 그게 내 탓이야.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다. 수연의 어린 시절, 아내의 죽음, 그녀의 외로움. 아빠가 항상 일만 해서. 나 혼자였어. 그녀의 말은 날카로웠다. 하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내 머릿속엔 복수만 가득했다. 아침이 되자 나는 제안했다. 함께 도망치자. 시골로. 새 인생을 시작해 우수연은 믿지 않았다. 아빠, 진심이야? 그래. 하지만 먼저 내 빚을 청산해야 해. 그날 우리는 은행으로 갔다. 남은 대출 2천만 원을 나는 내 통장의 돈으로 갚았다. 이제 자유야. 수연은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아빠. 하지만 그건 더디였다. 은행 CCTV에 우리의 대화가 녹화됐다. 내가 그녀를 조종한 증거. 나중에 필요할 거다. 시골로 향하는 버스 안, 수연은 잠들었다.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10년 전 그녀가 나를 배신한 그날. 나는 그녀를 용서하려 했지만 그녀는 나를 용서하지 않았다. 대학 시절 그녀는 친구들에게 아빠는 가난뱅이야. 결혼해서 빨리 벗어나야 해라고 말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내 심장이 찢어졌다. 지금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거다. 전라남도 작은 마을. 나는 옛집을 샀다. 500만 원짜리 허름한 한옥. 수연은 불평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 일하면 돼. 농사나 일. 그녀는 웃었다. 아빠 미쳤어.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환영했다. 서울에서 왔나? 힘들겠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새 출발이에요. 수연은 적응하려 애썼다. 아침에 밭을 갈고 저녁에 요리를 했다. 우리는 옛날처럼 대화를 나눴다. 아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녀의 사과는 진심처럼 들렸다. 내 증오가 살짝 흔들렸다. 이게 끝일까? 하지만 아니었다. 밤에 나는 몰래 그녀의 전화를 확인했다. 준호에게 보내는 메시지. 오빠, 도와줘. 아빠가 날 가둬놨어. 그 메시지가 내 마지막 방아쇠를 당겼다. 수연은 여전히 배신자였다. 다음 날 나는 마을 경찰에 익명 제보를 했다. 김수연, 서울에서 도주 중 빚쟁이들한테 쫓겨 경찰이 왔다. 수연은 끌려갔다. 아빠. 왜? 그녀의 비명.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 빚, 내가 갚아. 수연은 서울로 송환됐다. 빚 독촉업체가 그녀를 기다렸다. 그녀의 삶은 다시 지옥. 나는 마을에 남아 지냈다. 통장에 남은 돈으로 새 신분을 만들었다. 이제 최종 타격. 마을 생활은 고요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폭풍이었다. 매일 아침 밭을 일구며 수연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의 울음소리, 배신의 미소. 1만 달러가 남아 있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을 짓밟은 무기. 나는 서울로 돌아갔다. 변장 단경, 가발, 다른 이름. 박철민. 나는 수연의 옛 직장에 취직했다. 청소부로. 낮에는 바닥을 닦고 밤에는 그녀의 사무실을 뒤졌다. 파일 캐비닛에 숨겨진 그녀의 비밀 회사 자금 유용 기록. 1천만 원 좋아. 이걸로 내 목을 조르게. 수연은 빚을 갚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그녀는 클럽에서 일했다. 호스티스로.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나는 그곳에 갔다. 손님으로.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오빠, 한 잔 더. 그녀의 미소는 억지였다. 나는 술을 마시며 물었다. 인생 힘들지? 그녀는 한숨 쉬었다. 네, 가족 때문에. 그날 밤 나는 그녀에게 접근했다. 돈 필요해? 내가 도와줄게. 수연은 경계했다. 하지만 절박함이 그녀를 움직였다. 얼마나? 5천만 원 대신 내 조건은 그녀의 몸 불륜. 나는 녹음기를 켰다. 준호 오빠한테는 비밀이. 그녀는 동의했다. 그 밤 모텔에서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다. 빨리 끝내. 나는 그 영상을 편집했다. 그녀의 얼굴, 목소리, 그리고 내 얼굴을 준호의 것으로 합성. AI 툴로 쉽게. 다음 날 익명으로 준호에게 보냈다. 내 아내의 비밀. 준호는 이미 이혼했지만 그 영상은 그녀의 명예를 영원히 더럽혔다. 수연은 소문에 시달렸다. 저 여자, 바람피웠대. 그녀의 직장은 그녀를 쫓아냈다. 수연은 다시 나에게 왔다. 이번엔 진심으로. 아빠, 그 손님이 너였어. 어떻게 알았을까? 내 향수 냄새. 그녀는 무릎 꿇었다. 제발, 그 영상 지워줘. 나는 웃었다. 왜? 내가 나한테 한 짓처럼. 이번엔 내 차례. 그녀는 절규했다. 아빠, 난 사랑했어. 하지만 아빠가 날 버린 것 같아서. 그 말에 내 증오가 흔들렸다. 사랑. 10년 전 그녀의 눈빛은 사랑이 아니었다. 탐욕이었다. 나는 그녀를 밀쳤다. 늦었어. 그리고 떠났다. 이제 마지막 단계. 돈 1만 5천 달러 전부를 쏟아부을 거다. 나는 해커를 고용했다. 다크웹에서. 비용은 1만 달러. 김수연의 모든 디지털 흔적을 지워. 그리고 가짜 범죄 기록을 심어 해커는 작업했다. 수연의 은행 계좌는 동결, 신용 기록은 최악으로. 그녀는 직장을 구할 수 없었다. 더 나아, 경찰에 사기죄 제보. 그녀가 과거 대출 사기를 저질렀다고. 수연은 잡혔다. 조사실에서 그녀는 나를 불렀다. 아빠. 도와줘. 나는 방문자로 왔다. 수연아, 내가 선택한 길이야. 그녀의 눈에 절망이 가득했다. 아빠. 왜 이렇게까지? 10년의 빚 갚아야지. 감옥 생활은 수연을 바꿨다. 3개월 만에 그녀는 나왔다. 보석으로. 하지만 그녀의 눈은 죽어 있었다. 나는 그녀를 데리러 갔다. 집에 가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반항하지 않았다. 원룸으로 돌아온 우리. 옛날처럼. 하지만 공기는 무거웠다. 수연은 침묵했다.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아빠, 나 죽고 싶어. 그녀의 속삭임. 나는 가슴이 아팠다. 이게 내가 원한 거였나?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복수는 중독이었다. 살아. 내 죄를 갚아야 해. 나는 그녀에게 일자리를 구해줬다. 편의점 알바. 낮에 일하고 밤에 집으로. 그녀는 순종적이었다. 아빠 말대로 할게.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마음속 불꽃. 어느 날 그녀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아빠를 죽이고 싶어. 그 증오가 날 삼켰어. 내 손이 떨렸다. 이제 끝내야 해. 마지막 계획. 남은 5천 달러로 나는 가짜 증인을 모집했다. 수연의 과거 피해자. 내가 돈으로 산 사람들. 김수연이 나한테 사기를 쳤어. 그 증언으로 그녀는 다시 재판대에 섰다. 이번엔 중형. 5년형. 법정에서 수연은 나를 봤다. 아빠. 배신자. 그녀의 말에 내 영혼이 찢어졌다. 판사가 선고했다. 유죄의 수연은 끌려갔다. 나는 법정을 나서며 울었다. 처음으로. 이게 공정인가? 사랑의 끝인가? 감옥 밖, 나는 혼자였다. 통장은 비었다. 몸은 지쳤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아내의 환영이 보였다. 민준아, 용서해. 하지만 후회는 늦었다. 수연의 편지가 왔다. 아빠, 이해해. 내 고통을. 하지만 나도 아팠어. 이제
각자 갚아 그녀의 글씨는 떨렸다. 나는 편지를 불태웠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영원했다. 수년이 흘렀다. 2030년, 나는 여전히 서울에 살았다. 노인 요양원에서 일하며 수연은 2년 만에 가석방됐다. 그녀는 나를 찾지 않았다. 대신 소문으로 들었다. 그녀는 시골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다. 새 남자, 새 삶. 나는 그녀를 찾아갔다. 카페 문 앞, 그녀는 웃고 있었다. 손님들에게 나를 보자 그녀의 미소가 굳었다. 아빠, 나는 물었다. 잘 지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는. 우리는 테이블에 앉았다. 어색한 침묵. 수연아, 미안해. 이 내 말에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다. 아빠도. 미안해. 내가 배신자였어. 우리는 울었다. 10년의 빚이 마침내 갚아졌다. 하지만 공정하게? 아니, 우리는 둘 다 파괴됐다. 사랑은 증오로 변했고, 증오는 용서로 돌아왔다. 너무 늦게. 카페를 나서며 나는 생각했다. 복수는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의 연장. 서울의 봄바람이 불었다. 나는 걸었다. 자유로웠다. 하지만 영원한 상처를 안고